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중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면 스포츠. 네,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스포츠계 소식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포츠 정면 승부 중앙일보 박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슈틸리케 감독이 하차했네요. 네, 대한축구협회가 오늘 기술위원회를 열고 슈틸리케 감독과 상호 합의하에 계약을 종료하기로 했는데요. 축구대표팀이 2018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에서 3위 우즈베키스탄에 승점 1점으로 쫓기고 있어서 네. 또 본선행을 장담할 수 없어서 감독 교체를 단행했고요. 네. 슈틸리케 감독은 2015년 9월에 대표팀을 맡아서 2년 9개월 만에 물러나게 됐습니다. 네, 이 참 아홉수에 걸린 것 같기도 하고 월드컵 9년 연속 아닙니까? 그죠? 이번에 만약에 간다면.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9회 연속 월드컵 본선행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네. 현재로서 2경기 남겨두고 있는데 또 2위까지 주어지는 본선행을 또 장담할 수 없는 위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가틀리키에서 왜 수틀리케로 바뀌었습니까? 네, 사실 슈틸리케 감독이 2015년에는 아시안컵 준우승을 이끌면서 네. 또 신을 뜻하는 갓을 합해서 예. 가틸리케라 불렸는데요. 네네. 하지만 지난해 최종 예선에 돌입하면서 중국과 카타르에 지면서 또 수틸리케다, 타틸리케다 이런 또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네. 얻게 됐고 네. 또 성적이 좋지 않으면서 결국에 불명예 퇴진하게 됐습니다. 네. 누가 차기 사령탑 후보로 좀 이야기되고 있습니까? 네, 오늘 이용수 기설위원장도 네. 동반 책임을 지고 사퇴했고요. 그렇군요. 그러면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당장 8월 달에 이란과 9차전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네. 외국인 감독보다는 한국 축구를 잘 알고 있는 네. 국내 감독을 추천했다고 했고요. 예. 그래서 2010년 남아공 월드컵 16강 진출을 이끌었던 허정무 전 대표팀 감독과 그리고 신태용 전 20세 이하 대표팀 감독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보통 실패 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한 데이터인데 슈틸리케 감독이 이렇게 물러나게 된 원인이 뭘까요? 일부에서는 선수 선발의 원칙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또 원칙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슈틸리케 감독이 사실 선수 선발 기준이 굉장히 모호했습니다. 사실 예. 경기에 못 뛰는 선수를 소속팀에서 뛰지 못하면 대표팀에 뽑지 않겠다고 말을 했다가 네. 또 자신의 말에 갇히면서 또 기준을 잡지 못하면서 굉장히 흔들렸고요. 네. 또 본인이 전술적으로도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또 선수단을 또 장악하지 못하면서 장악보다는 좀 이렇게 선수단의 의지를 고취시키지 못한 부분도 네. 있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또 잘 이렇게 상쇄시키고 다시 네. 대표팀을 일으킬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지금 복서 이야기를 UFC 이야기입니까? 이 메이웨더하고 맥그리거 대결 이야기가? 네, 맞습니다. 지금 무패 복서와 종합격투기 스타가 맞대결을 펼치게 됐는데요. 예. 미국의 40살 복서 메이웨더와 종합격투기 MMA 최고 스타죠. 예. 아일랜드의 29살 코너 맥그리거가 8월 27일에 미국에서 복싱으로 맞붙게 네. 됐습니다. 예. 둘의 복싱 경기는 12라운드 경기로 치러질 전망이고요. 예. 대전료가 무려 우리 돈으로 1,000억 원이 넘을 전망입니다. 어휴, 근데 나이가 40살 대 29살, 이거는 경기가 안 될 건데요. 네, 근데, 하지만 메이웨더가 사실 올해 40살이고요. 예. 은퇴하고도 운동을 쉬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하지만 해외 전문가들은 메이웨더가 이길 가능성이 또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종합격투기가 아닌 복싱룰이고요. 예. 또 맥그리거 복싱 경력이 전무하기 때문에 또 메이웨더의 우세를 점치고 있는데 또 말씀하신 대로 맥그리거가 큰 한 방이 있기 때문에 네. 또 맥그리거의 또 깜짝 승리를 점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UFC 경기를 가끔 보는데 맥그리거가 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보통. 네, 굉장히 펀치와 파워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사실 그래서 좀 이렇게 한 방을 크게 맞으면 메이웨더가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의견도 있지만 또 네. 복싱은 또 굉장히 방어적인 스포츠고 그렇죠. 또 수준이 높은 스포츠이기 때문에 예. 또 맥그리거가 이걸 한계를 또 극복할 수 있을지 네. 그것도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유현진 선수 등판 일정 잡혔습니까?
네, LA 다저스 투수 류현진 선수가 이번 주 일요일에 그 신시내티와 원정 경기에 선발 등판할 예정이고요. 네. 올 시즌에 2승 6패로 그 다소 부진하고 있고 또 지난번에 신시내티 경기전에서 그 홈런 3방을 내줬는데요. 네. 이번에 설욕전에 나섭니다. 예, 원정 경기라고 했으니까 거기 가서는 좀 이를 악물고 한번 던져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앙일보 박린 기자였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경제다. 아하, 경제는 여기가 전문이지. 예, 아까 도성환 사장하고 이야기 나눈 가운데 청취자분들이 문자를 몇 개 보내주셨는데요. 4809번님, 요즘 일하는 아주머니 일당 9만 원입니다 하셨습니다. 시급 만 원이면 8시간 알바를 하면 8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건 좀 비싸네요. 그죠? 9698번님, 외교부에 다양한 분들은 안 계신가요? 국민들은 잘 모릅니다. 늘 언론에 나오는 분들이 최고인 줄만 압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뉴스 정면승부 들으시면 여러 가지 면에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한번 청문회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경제는 여기가 전문이지 코너입니다. 금리 인상했죠. 미국 연준에서. 경향신문 경제부 박병률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상대로 연준이 금리 인상했습니다. 네, 0.75%에서 1.00% 이게 미국의 기준금리였는데요. 네. 이게 이제 0.25%포인트 올려서 1.00%에서 1.25% 이렇게 이제 인상을 했습니다. 사실 시장에서는 이번에는 거의 100% 0.25%포인트 올릴 거다라고 네.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시장이 예상했던 그 전망대로 그대로 부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오늘 이 금리 인상과 함께 좀 눈에 띄는 게 그 자산 축소였는데요. 네. 물론 이제 그 전에도 이제 계속 자산 축소를 한다 이번에 할 거다 얘기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그 연방준비제도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이 회의에서 연준이 이 자산 규모 축소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입장을 이제 표명을 했습니다. 네. 연준은 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양적 완화를 하면서 미국의 그 국채 그리고 이제 주택담보증권 MBS라 하는데요. 네. 이런 것들을 많이 사들였습니다. 이제 사들였던 것을 되팔면서 이제 양적 완화도 이제 본격 정리하겠다 이런 뜻인데요. 다만 이제 이 자산 축소를 언제부터 할 거다 일단 네.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는데 미국 내에서는 이게 곧바로 시장 금리 특히 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 30년 만기 금리로 인상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소식도 있는데 네. 우리 기준금리와는 어떻습니까? 네, 사실 오늘이 의미가 있는 게 예. 이제 미국 금리 상단으로 봤을 때 우리 기준금리 1.25%랑 이제 똑같아졌다. 그렇죠. 이런 얘기입니다. 연준은 이미 이번 하반기에 또 한 차례 더 금리 올리겠다. 네. 올해 총 3차례 올리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그렇게 되면 하반기부터는 한미 간 금리 역전 현상, 즉 미국 금리가 한국 금리보다도 높아지는 네.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빠르면 9월, 늦어도 12월이라고 하니까 네. 어떻게 보면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도 않은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은 또 내년에도 또 3차례 올리겠다 예. 얘기하고 있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3년 내에 3%까지 회복시키겠다 이런 네. 얘기인데요. 예.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따라서 같이 금리를 올리지 않게 되면 네. 내년 이후에는 한국과 미국 간의 금리 차이가 또 꽤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주식시장이 오르고 있는 내용과 어떤 관계인지를 또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역학적으로 설명을 드렸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음 기회에 한번 드리고 한미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한국과 미국 간의 금리가 역전되면 즉 미국 금리가 우리보다 더 비싸지면 돈이 빠져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뭐 방금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다. 바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게 예. 바로 이게 이제 그 시장 예. 미국 시장이 그 이제 주식 시장이니까 예. 요가 이제 뭐 연결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아무리 봐도 그 미국의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보다는 안정적이니까 네. 사실은 같은 금리라 하더라도 이 국내에 들어온 외국계 자본들이 밖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자본마저도 뭐 기왕이면 같은 값이라면 조금 네. 안정된 시장에 아마 투자가 될 텐데요. 예. 그러다 보면
국내에 들어온 국내 자본들이 미국으로 나갈 그런 요인이 생기게 되는데 네. 하물며 미국 금리가 더 높다면 예. 미국에 투자했을 때 금리를 더 쳐준다면 당연히 미국에 투자할 요인이 더 생기게 됩니다. 네. 이렇게 투자된 자금들이 빠져나갈 경우에 이제 당장 영향을 받는 게 금융시장,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주식시장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을 거고요. 네. 또 이렇게 외국계 자금이 빠져나가면 환율도 덩달아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네. 뭐 달러가 귀해지게 되면 환율이 오른다. 이게 이제 경제학의 상식입니다. 예. 제가 알고 있는 기억으로는 한 2번 정도 금리가 역전된 적이 있었죠. 우리나라. 네. 예.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보니까 예. 한미 간의 금리가 똑같았던 적은 역사적으로 4차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금리가 인상하던 시기에 예. 같은 금리가 이제 같았던 시기는 한 3차례 정도 있었는데 예. 금리가 뒤바뀌었던 역전됐던 때는 1999년과 2005년 지금 2차례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1999년 당시를 보면 실제로 외국인들의 자본 유출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1999년 4월에 1조 원 가량을 매수하던 외국인들이 5월 달에는 200억 원 순매도로 한 달 만에 이렇게 돌변하는 그런 사태가 있었고요. 네. 또 원달러 환율도 한 달 만에 1190원에서 1208원까지 치솟는 그런 경험을 저희가 한 바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2005년도에는 외국인 투자 자금의 유출이 없었습니다. 또 환율도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네. 사실 이 두 시기의 특징을 보면 1999년은 외환위기 직후죠. 네. 당연히 한국 경제가 많이 흔들렸던 때고요. 예. 또 2005년은 어느 정도 우리가 안정된 그런 기류를 유지했을 때입니다. 예. 그러니까 단순히 한미 간 금리가 역전이 된다고 해서 사실 우리 이론상으로는 외국인 자금이 유출되는 게 맞지만 네. 현실적으로는 외국인 자금이 마구 유출되지는 않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우리 경제가 어떻게 하느냐, 얼마나 튼튼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그 기획재정부 그리고 이제 한국은행이 이번 미국 금리는 시장에서 예상됐던 일이다. 금융시장에 큰 변화가 없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하지만 변수가 많죠. 지금 북한 문제 여전히 어려운데 만약에 뭐 북핵 실험 등이 이어지면서 그 지정학적 그 리스크가 커지거나 아니면 또 이달 말에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예견돼 있는데 이런 경우에 만약 결과가 좋지 못하다. 경제 쪽에 뭔가 좀 삐끗하다. 혹은 뭐 또 다른 경우가 생길 경우에 금융시장이 급격하게 늘릴 수 있는 그런 기한성이 있습니다. 정부가 별 문제가 없을 거다 하면서도 우려하는 부분은 바로 우리가 이런 약한 고리가 생긴다는 것, 바로 이런 점입니다. 예, 박병렬 기자 방금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십시오. 6월 28일부터 30일 사이 한미 정상회담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 얼굴 표정이 어떤가에 따라서 한국 경제에 앞날이 달려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 얼굴 표정이 어둡다 그러면 환율도 치솟을 가능성이 있고요. 금리 상승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나라 한국은행 쪽에서는 금리를 올리는 것은 조금 아직은 좀 주저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뭐 사실 가장 쉬운 건 미국 금리 올리면 우리도 따로 올려버리면 되는데 이 올리지 못하는 이유 사실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딱 한 가지는 역시 그 가계부채입니다. 그렇겠죠. 근데 우리가 금리를 올린다. 뭐 바꿔 말하면 대출금리도 오르고 뭐 우리가 예금금리도 오르는 건데 여기서 문제가 이제 대출금리죠.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가계부채가 너무 많다 보니까 여기서 만약에 미국 금리가 올린다 해서 우리 금리를 올려버리면 이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이 커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계부채가 너무 많아서 8월까지 대책을 내놓겠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데요. 사실 그 이유도 이번 이런 미국의 금리 인상 이걸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특히 가계부채가 지금 더 빨리 늘고 있는데요. 지난 지금 3월 말 현재 가계부채가 1,359조 원인데 이게 GDP 대비로 가계부채 비율을 보니까 무려 43개국 중에서 3위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부 빚이 적은 대신에 지금 가계빚이 많은 특징이 있고요. 이 가계빚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경제를 뒷받침을 하고 있는데 이 금리 상승 시에는 곧바로 지금 부담이 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금리를 올리면 이 대출자들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고요. 뭐 일부는 뭐 이렇게 뭐 파산이라든가 이런 험한 얘기까지 나올 수가 있는데 당장 여기까지 안 가더라도 문제가 되는 게 바로 내수입니다. 은행이 갚아야 될 이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소비를 할 여력이 줄어들고요. 가뜩이나 우리 소비가 좋지 못한 상황에서 이렇게 금리를 야금야금 올리게 되면 결국 내수 시장이 충격을 받기 때문에 이 경제를 살려야 되는 입장에 있는 정부로서는 함부로 지금 금리를 올리자 말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박근혜 정부 때 가계부채 문제를 지적을 하면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가계부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자산 가치가 충분히 많기 때문에 가계부채 다 갖고 남는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또 사실 가계부채 한 개 또 한 개가 있는데 이게 바로 부동산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부동산이 좀 과열된다고 해서 네. 정부가 지금 조만간에 총부채 상환 비율, 그러니까 DTI랑 그리고 주택담보인정 비율, LTV를 지금 재려고 하는데요. 네. 만약 여기서 금리까지 올려버리면 네. 이 부동산이 아주 소위 말하는 하드랜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돈줄이 확 조여지다 보니까 네. 정부로서는 이제 부동산 대책이 어떻게 될 건가 이 또 고민이 하나 더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문제를 지난 시간에 한번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청와대도 그렇고 우리 정부도 그렇고 이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분들 중에서 경제의 전반적인 거시경제의 균형을 이해하는 분들이 얼마나 계시는지 상당히 좀 걱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금리 역전도 금리 역전이지만 연준의 자산 규모 축소 이거 양적 완화를 축소하겠다 이것도 이제 좀 걱정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사실 실제적으로 이게 지금 더 위험하다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네. 이 금리를 올리고 자산 규모를 축소를 해서 시중에 나와 있는 돈을 적극적으로 네. 끌어들이겠다. 이게 오늘 연준 발표의 의미인데 네. 이 자산 축소를 축소하겠다. 이 말 뜻을 보면 지금까지 이제 그 연준이 갖고 있던 미국 국채 그다음에 네. 이제 주택담보증권 즉 MBS 같은 것을 네. 이제는 더 이상 연장 안 해주고 팔겠다 이런 그렇죠. 의미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중에 나와 있는 자금을 연준이 이제 흡수를 하게 되는 네네.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네. 그렇다면 이 연준으로부터 이제 돈을 받아서 해외에 투자했던 사람들도 네. 이제 당장 갚아야 되니까 네. 해외에 투자했던 돈을 그 자산을 정리를 하고 네. 자금을 회수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이 사실 금리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경제가 좋다든가 여러 변수가 있다면 네. 상대적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있는데 네. 자산 규모 축소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장 현금화해서 갚아야 될 돈이다 보니까 네. 이 해외 자산 매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해외 투자를 많이 한 투자자라면 네. 특히 이제 불안하거나 수익률이 낮은 해외 자산부터 정리를 할 텐데요. 네. 어쨌든 전반적인 분위기가 우리에게는 쌍끌이로 부담을 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돌아갑니다. 예,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그래서 미국 일부에서는 다우 지수가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들을 계속하고 있고요. 네. 우리가 그럼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좀 고민을 해야 될 건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사실 정부가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죠. 네. 오늘 그 김동연 부총리가 네. 이제 임명이 돼서 처음으로 이제 세종에 있는 기자실에 또 방문했었는데요. 네. 그때도 뭐 비슷한 질문이 나왔습니다만 일단 뭐 현재 우리 경제 튼튼하다. 정부를 일단 믿고 따라라. 지금 요 정도 말밖에는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못 믿겠는데요. 방금 하신 말씀은. 일단 우리로서는 이제 연준이 어떻게 움직일지 좀 지켜봐야 되고 예. 특히 이제 또 미국 경제 움직임을 좀 지켜봐야 되는데 네. 어떤 측면에서는 이 연준이 이렇게 금리 올리고 자산 규모 축소하겠다라는 말 예. 역으로 보면 미국 경제 그만큼 튼튼하다. 이렇게도 사실 좀 해석을 할 여지가 좀 있긴 합니다. 예. 오늘 연준이 올해 미국 GDP 성장률 전망치를 네. 2.1%에서 2.2%로 올렸고요. 네. 실업률도 당초 예상했던 4.5에서 4.3%로 이렇게 또 낮췄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재도 우리 미국 경제에 문제 없다 이렇게 본 건데 네. 만약 실제로 그렇다면 미국의 경제가 좋다 보면 글로벌 수요가 늘어나고요. 네. 그럼 수출 중심의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수출이 늘어나고 네. 기업이 좋아지니까 네. 경제가 더 탄탄해지는 사실 그런 계기도 또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발생을 할 텐데 네. 일단 미국 그 금융시장의 경우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나서도 보니까 10년 만기 미국 그 국채 금리 조금 더 떨어졌고요. 네. 또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도 사상 최고치 계속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면 위험스럽다. 네. 라는 지금 주장도 지금 동시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한미 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 표정과 문재인 대통령의 얼굴 표정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오늘 결과로 거기에 좀 더 우리가 민감하게 더 반응하게 되는 네. 그런 또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금리가 오른다 그러면 결국 환율도 오를 수밖에 없고 기업들도 환율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고 만약에 환율이 오른다면 금리를 또 올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가계부채가 문제가 되고 결국은 미국의 손에 세계 경제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도 달려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경향신문 박병률 기자였습니다. 네, 3375번님, 천왕이 아니라 일왕입니다. 예, 앞으로 고쳐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일왕. 그리고 7237번님, 금리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경제가 어려운 거 실감납니다. 오랜만에 정육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돼지고기인데도 망설이다가 조금 사왔습니다. 하셨고요. 1453번님, 독도의 이순신 장군 동상을 또 제가 말했던 미사일 설치했으면 3238번님도 하셨습니다. 제가 좀 흥분하더라도 청취자 여러분들은 저를 냉정하게 이룰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경제 수장이
믿어달라는 그 뜻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장 중심의 경제정책을 펼치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장을 꼭 가보시고 서민들, 국민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경제정책, 국민들과 정직하게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YTN 라디오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 팟캐스트, 팟빵 그리고 예스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다 다시 들어보시면 좋습니다. 팟캐스트에서 곽수정 치시면 다 나오고요. 홈페이지와 포털 사이트 검색 통해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전 또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곽수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